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료입니다. 11월 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온연한 가을입니다. 낙엽이 좀 떨어지고 있죠? 날씨가 절정인 것 같아요. 다만 좀 따뜻했습니다. 이상 기후죠? 다음 주부터는 추워진다고 합니다. 자,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조금 있으면 얼마만 있으면 미국 대선이 열리게 됩니다.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떨어지고 해리스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걸까요? 비트코인도 낙폭이 좀 나왔고요. 시장이 좀 빠지고 도지가 낙폭이 좀 많이 나왔죠. 여지까지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시장에 단기적으로 강한 파급이 올 수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변동성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달러의 줄기를 끊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이는 곧 시나리오 1, 경제 위기, 이 시스템과 시차를 두고 맞물리게 될 겁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봉합, 이 부분이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그 부분 동안 주시해 주시고요. 미국 대선의 박빙이다.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 확대를 예상한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트럼프가 54.7, 해리스가 45.4 많이 올라왔죠? 이로 인해서 도지가 낙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허나 시나리오 1은 바뀐 게 없어요. 누가 되든 간에 시나리오 1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 거래량은요.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봉 패턴이 봉 차트가 있고요. 추세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술적인 분석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냐, 박스권이냐, 횡보 구간이냐, 그리고 이동 평균선이 있죠. 그리고 봉 패턴이 있습니다. 봉 차트가 있고요. 여기에 패턴이 있고 분봉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결국은 시나리오 1 이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 기술적인 분석에서 거래량 이 수급은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돈이잖아요. 들어와 있는 자금이 누구죠? 바로 쩐주의 자금입니다. 이 쩐주의 자금이 들어와 있으니까 미국 정부도 중국 정부도 유럽 정부도 일본 정부도 지금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바치고 있어. 왜? 기득권의 자금이 들어와 있으니까. 세력의 자금입니다. 그들의 자금들. 그러면 이 자금들을 누구한테 넘겨줘야 이 시장의 끝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나리오 1 아직까지 먹을 게 많이 남아있다. 흔들림 없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상승을 확신하면 빠지면 매집이야. 그리고 횡보할 때라도 매집이겠지.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면 빠질 때 내가 물량을 뺏기고 말아. 또는 흔들거릴 때 이때 미디어가 동반되죠. 이때 쫄려가지고 물량을 뺏긴다고. 상승을 확신한다는 건 그만큼의 펀더멘탈에 대한 공부와 R&D와 내공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만한 기반이 있어야 인플루언스의 자질이 있는 겁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죠. 그쵸? 마이크로 스테이트의 비트코인 매수 원칙은 비트코인 무기한 보이다. 9가지를 이야기해놨어요. 이 중에서도 비트코인 무기한 보유한다. 중요한 거죠. 레버리지를 통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보통주 가치 창출, 비트코인 기반의 증권 발행, 국가의 비트코인 전략적 보유자산화 촉구가 중요한 면역이 많이 들어가 있죠. 비트코인 기반으로 해서 증권을 발행한다. 하나의 가치 저장이자 하나의 자산의 축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을 무기한 보유할 수 있다. 평생 보유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금은 비트코인이요. BTC. 지금의 실물금이 아니라 디지털. 바로 이 금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브리스 공동토가 금 기반으로 언급되고 있잖아요. 이게 비트코인으로 큰 그림에서 확장해 볼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보이시죠? 국가의 비트코인 전략적 보유자산의 촉구. 요게 큰 그림에서 진행될 겁니다. 외환 보유고에 바로 지금의 금, 여기에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 이게 CBDC와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뀌겠죠? 미 국채, 이게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토크나 미 국책 또한 RWA, 이게 진행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블랙락의 미들 펀드, 그쵸? 여기에 온도, 프랭클린 템프턴, 미국의 거대 자산운용사가 이 시스템을 준비해 나간다는 거.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펀드 토크나 이 소식 또한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거.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토큰화가 됩니다. 이 한 장의 의미에는 사실상 많은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비트코인 100억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 100억 얘기하면 미친놈이었잖아요. 예전에 비트코인이 한 몇천 원? 이때 1억 간다 그러면 미친놈 아니었나요? 1만 원 갈 때? 그쵸? 아닌가요? 10만 원 갈 때도
1억 간다 그러면 미친놈이었을 거야. 그쵸? 나는 100억을 얘기하겠습니다. 마이클 쉐일러는 137억을 얘기했었죠? 그쵸? 저는 10년 기준 1000배가 시장 규모가 비트코인이 한 130억 가면은 한 130배 이상 커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 시장 자체가 주식, 채권, 부동산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질 걸로 보고 있어요. 왜? 모든 것들이 토큰화가 되니까. 거기에 유동성을 담당하는 게 CBDC와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유동성의 쩐주이죠. 즉, 이 시장 파일을 키울 수밖에 없다. 마이클 슈엘러가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해서 향후 3년 동안 420억 달러 조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원화 기준으로 57조 원입니다. 57조 원. 상당히 구체적이야.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얼마나 상승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쵸? 가치를 100억을 본다면 1억도 2억도 3억도 무척 싸겠죠. 그쵸? 주가가 100배 가는 게 많지 않잖아요? 비트코인 안정성을 가지면서 이미 ETF가 됐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어. 이미 중앙은행 추후에 가장 파격이 클 거예요. 금융기관, 상장기업까지 여기에 자금을 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즉 기존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에서 이쪽으로 옮겨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니까 마이클 쉘러 눈에는 지금도 너무 싸니까 상장기업에서 57조 원, 천문학적인 자금이죠. 이걸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겠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이 메가 팽창한다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알트코인들, XRP와 이더리움과 섹트벌 대장 코인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순유출, 이더리움의 순유출. 이거 왔다 갔다 하죠. 이더리움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진짜 상승은 이더리움이 키를 가지고 있다. 이더리움이 터져야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활성수가 올라갑니다. 그로 인해 개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 이더리움이 터져야 알트가 터집니다. 알트가 터져야 개인들이 들어온다는 거. 얘네가 들어와야 쩐주가 얘네한테 물량을 넘겨주고 이 시장이 꺼지는 겁니다. 이게 경제 위기와 함께 맞물린다는 거. 이게 진정한 버블이라는 거. 그래서 이더리움이 키를 가지고 있다. 이더리움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또한 상당히 많은 인프라가 깔려 있고요. 이미 이더리움 또한 전 세계 인프라의 많은 중심에 있다. 스위스 넘버원 은행이죠. UBS가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 이더리움 기반입니다. 스위스의 넘버원이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 MMF입니다. 이것 또한 토큰화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펀드도 토큰화가 된다.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이 토큰화가 되고 이 토큰화 시키는 게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디지털 화폐 인쇄기라고 하죠. 이 블록체인의 대장 코인들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유동성을 담당하겠죠. 천문학적으로 발행이 돼서 이쪽으로 유동성이 유입될 거예요. 그럼 얘네의 가치를 새로운 자산시장이잖아요. 이거를 키울 수밖에 없어. 쩐주 입장에서는. 쩐주, 범지구의 지배자 입장에서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일반적인 인플루언서나 경제학자나 또는 매크로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못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새로운 자산시장을 만들어내야 여기서 세금도 뽑아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토큰화를 시켜서 분산 원장 기반의 데이터 기반의 24시간 365일 일주일로 가동시킬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종이 장부 기반이었어. 그쵸? 문서화 기반이었다고. 증권도 문서화되어 있었다고. 이거를 디지털화 시켰지만 결국은 문서 기반이었어. 주식을 사고 파는 것도 D+2 3거래일 기준이죠. 내가 팔고 나면 이틀 뒤에 자금이 들어와. 3거래일이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스위프트는 뭐죠? 여기 4단계 것이죠. 중개은행, 각 국가에 중개은행 하나씩 있죠. 보내는 국가, 받는 국가. 4단계잖아. 수수료도 비싸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를 일원화시키는 거야.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거죠. 브릭스 공동통화도 이게 연결됩니다. 러시아가 ISO 2001을 실제로 도입을 하고 있다는 거. SPFS. 인도의 SFMS. 미국 중심의 FedNow. 캐나다 중심의 페이먼츠 캐나다. 아세안 중심의 페이넷 말레이시아. 아랍 중심의 부나. 중국 중심의 CIPS. 이게 하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한번 스위프트와 리플렛과 공존하면서 연결되게 되죠. 이 그림을 바로 그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범세계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야. 원리.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거를 배워야 이번에 돈을 먹게 된다면 다음번에도 이길 수가 있어. 계속해서 이기게 된다면 결국은 스노우볼을 엮어서 그 눈덩이처럼 커지겠죠. 토끼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토끼가 빨리 가는 것 같죠? 결국 얘는 도착을 못해. 거북이는 그 눈덩이가 커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펀더멘탈에 대해서
시장의 상승을 확신할 수 있는 그 펀더멘탈과 값어치에 대해서, 내재 가치에 대해서 바로 멤버십에서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늘 방송 또한 상당히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렸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값어치 있는 영상이 유튜브 한 달짜리 영상이 합친 것보다 멤버십 한 개 영상에 저의 정성과 역량이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직접 들어와 봐야 알겠죠. 그쵸? 6만 원의 값어치는 영상 하나가 하고도 남아요. 21세어스에서 SEC의 XRP ETF 증권 시세를 제출했습니다. 이제 카나리, 비트와이즈, 21세어스까지. XRP ETF는 브래드 하우스가 필연적인 일이다. CME, 거기에 임원이, 전 세계 최대의 파생 상품의 주인장이죠. XRP ETF를 위한 모든 데이터 준비는 끝났다. 그쵸? 그렇다고 한다면 소송 또한, 항소 또한 그들의 쇼일 뿐입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100% 다가온다는 거.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흐름들이 감지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디지털 투자 상품 거래 신소를 제출했다. SEC에. 그레이스케일이 라지캡 펀드를 상장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전환 신청을 했었죠. 여기에 포함되었던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소라나, XRP, 아발란체. 이거를 상장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SEC에 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여기 XRP가 포함되었죠. XRP ETF는 필연적이다. 비트와 이더는 이미 승인 났죠. 소라나, 아발란체 차례로 알트에 대한 ETF도 진행되게 될 겁니다. 이쯤 되면 올 1월 달에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편입되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승인, CME 벤치마크에 편입되었죠. 그레이스케일 미국 최초의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에 XRP가 편입되었다. 그리고 크리스 라슨이 무려 11년 만에 지갑을 이동시키죠. CME 벤치마크에 편입되었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 뉴욕 증권거래에서 이 소식이 나왔고요. 다시 한번 XRP ETF가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근데 중간에 항소로 살짝 제꼈어. SEC를 통해서 했지만 그들이 속도를 조절하는 도구로 활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전과는 확연한 흐름들이 감지가 된다. 결국 방향성에서 100%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쇼라는 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도 돼. 얘는 올 수밖에 없다는 거. 다만 큰 그림에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